광주의 진산 무두인배 높이 솟아 해동의 으뜸이네. 온 고을이 태평을 노래하네. 호남 50 고을 가운데 우리 고을이 제일 아름답구나. 광주 시민 19은 모른다는 광주의 읍성. 역사 속으로 흩어진 광주 읍성의 흔적을 큰별쌤과 함께 어디 한번 찾아 떠나보세나.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 광주 읍성을 좀 둘러보고요, 그 속에 담긴 또 이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 오늘은 제가 혼자 가지는 않고요, 정말 귀한 분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국학 호남진흥원 원장님이시죠, 천득영 교수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은 지금 이 호남 지역의 그 한국사, 한국학 그 데이터베이스를 잘 하셔가지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어떤 그런 소명을 지금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촬영할 때 나온 그런 내용들을 비롯해서 문헌 자료 같은 것들을 총망라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광주 읍성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재발견하시는 작업도 있으신 거죠?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나요? 예,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그렇구나. 우리 지금 공간을 네. 과거의 것을 탐색하는 그런 일도 저희들의 소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진짜 든든합니다.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힘이 이렇게 쫙 들어가는데요. 자, 그럼요. 자, 뭐 여기서 말고요, 직접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광주 읍성 랜선 투어 어디부터 출발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성벽 중심에서 동쪽이 제일 우선하잖아요. 그쪽부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주 읍성 랜선 투어 동문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들어 있는 광주 읍성의 500년의 역사, 어디 한번 깨우러 가보세. 어서 가세, 어서 가세, 동문 흔적을 찾으러 어서 가세. 여기서 지금 그러면 동문이 있는 자리예요? 예. 아이고. 요 바운다리겠죠? 요 바운다리. 요 바운더리. 성에 이렇게 가면 뭐 사실은 글씨도 좀 새겨져 있고 뭐 장승도 있고 좀 그런데 없어요? 원래는 밖에 장승이 있었죠. 여기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도심화되고 이제 옛날 건물이나 옛날 길 그리고 옛날 성터가 다 없어지고 나서 새로운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니까 그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어떡해. 좀 눈물 날 것 같아요. 예, 이거 어떡해. 아니, 근데 그러면 여기가 지금 성 아니고 여기가 성 바뀌면 자, 성 안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럼 일로 쭉 갈 거 아니에요? 쭉 가죠.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쪽 가면 가까이에 이제 경양역, 경양방주, 조금 더 가면은 광주의 주변에 있는 군현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담양 같은 게 쭉 이어져서 나가는 거죠. 요게 지금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문이니까 사실은 이쪽이죠. 거꾸로 돼 있습니다. 거꾸로? 되게 북과 남으로 되는데 광주는 남쪽에가 무등산이 있어서 이쪽을 되게 이게 지금 위쪽으로 무등산이에요? 그렇습니다. 무등산 써있네. 예, 무등산이죠. 그러니까 이거 왕의 시선이네. 그렇죠. 왕이 이렇게 봤을 때 내려다보는 그리고 풍수적으로 보았을 때도 큰 산을 배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동문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나가면 이쪽으로 나가겠네요. 그렇죠, 이쪽으로 나가죠. 이 길이구나 지금 이게. 그렇군요. 이쪽은 이제 서문이고 당연히 이건 남문, 이거 북문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길이 전남 북동부 쪽을 잇는 그런 길이 되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이 길이 예전에는 성벽이 있었던 것이죠. 성벽을 철거하고 성벽이 이렇게 높이 그렇죠. 있었겠네요. 예, 성벽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렇게 도로를 개설한 것이죠. 일로 가면 담양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쭉 가면 맨 끝이 그래요? 담양. 저 담양 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아니 근데 예. 사실은 이게 성문을 문 열고 닫을 때 원래 의식 같은 걸 하잖아요. 예. 여기도 옛날에 했었나요? 했겠죠. 왜냐하면 이제 국가가 경영하는 큰 취소잖아요. 그러면 뭐 아침 저녁으로 뭐 어떤 의식들을 하면은 그 의식에 맞춰서 하죠. 명령을 전달하는 수령수가 명금이하에 대취탈합신다 라고 외치면 징잡이는요 징을 2번 크게 치고 북잡이는 북을 두드립니다. 북을 두드리면 이 북에 맞춰 악기들이 연주되고 의식 마지막은 명금이하에 대취타라 라면서 이 징을 치라 명하면 징을 2번 치고 의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저희들도 한번 이처럼 명금이하에 대취탈합신다 라고 하고 다음은 어디로? 동원터로 이제 터로 제일 한번 가까운 가볼까요? 쪽. 예. 명금이하에 대취탈합신다. 가시죠. 바로 이 터는 광주 읍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장소인 동원자리. 동원자리 상무관 걸쳐가지고 뒤쪽. 어. 저기 동부 경찰서. 아 여기가 동원자리에 그렇습니다. 사또님 계신 곳.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사또가 계시기 때문에 아유 그렇구나 여기. 그 건물은 대단히 웅장하고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여러 개의 건물들이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치를 하려고 하면 정무를 보려고 하면 다양한 건물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바운더리 내에는 동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건물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요, 이 관아 건물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광주 읍성에도 객사, 동헌, 소빈원, 신향각, 향사당, 훈련청, 연무당, 희경루, 황하루, 봉생정 등이 있었고요. 광주 읍성 내 관아는요, 일제 강점기 때 군청과 전남 도청으로 사용되다 모두 허물어졌다고 합니다. 그중 우리가 온 것은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동원터가 있던 자리인데요. 이 동원은 지방의 고을 수령이 지금으로 따진다면 시청쯤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원장님 당시 그 광주 동원의 모습은 어땠나요? 당연히 동원이 객사 다음으로 중요한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사또가 진무를 보는 것이죠. 여기 좀 앞에 쓰면 이제 내 놈의 주리를 틀어라. 그렇죠. 뭐 이런 거. 정무를 본과 동시에 네. 징벌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국민들이 보기에 장엄하고 웅장해야 돼요. 그래서 뭐 3칸짜리 건물 갖고 사또가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그렇죠. 7칸짜리.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예. 되니까. 크기가 7칸 최소한 되고 지붕의 모습도 맞배 지붕이 아닌 팔짝 지붕. 어우, 공포 형식도 주심포. 럭셔리인데요. 그다음에 기단도 좀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약간의 좀 권위가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이제 지열선, 이 평지보다는 최소한 한두 대 정도 높아야 올려다 봐야 되잖아요. 위에서 그렇죠. 내놈 할 때 사또의 영이 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전면에는 계단도 한 3군데 있고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동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시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시가 있죠. 어떤 시인가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멋지게 좀 읽어주세요. 산의 모양이 아름다움을 좋아해 옮겨질 때마다 동쪽을 향해 안내. 흐르는 구름은 낮게 들을 지나고 날리는 비는 가늘게 바람을 따르네. 다만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노니 어찌 술잔 비는 것을 사양하랴. 항용은 호방한 기상이 있으니 시 짓는 자리엔 고운 비단 겹겹일래라. 아 이게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옮길 때마다 동쪽이 무등산을 좀 바라보는 곳 시선을 좀 잡겠다. 그러면서 술 한 잔 기울이겠다. 그렇죠. 아, 나 예쁜들은 이렇게 정치가 있어 좋다니까요. 나라를 걱정하고 일을 걱정하면서 그러니까요. 시를 짓는 여유가 있었죠. 아우, 너무 계리 좋네. 동문으로 들어가 골목이 깊숙한데 무너진 담장 그늘에 냉두꽃이 피었구나. 광주의 4대문 중에 동문을 만났으니 서문으로 가보자꾸나.
큰별쌤 최태성과 함께하는 광주 읍성 랜선 투어. 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이곳이 지금 서문 자리죠. 서문이죠. 네. 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서문이면 이제 저쪽쯤 가는 것 같은데 각 문마다 지금 교수님께서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서문의 이름과 예.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동문이 서원문이었죠. 서원문, 예, 우리 예. 봤었잖아요. 동문은 상서로운 동쪽의 기운이 온다. 오는 거. 그게 서원이라 하죠. 그렇죠. 이게 되게 이게 중국의 고서에 흔히 나오는 되게 용어들인데 네. 저쪽은 서문은 광리문이라 했죠. 광리문 써있네요. 광리문. 예. 네. 그것이 모든 길을 받아서 만사가 형통하라는 그런 의미로 길을 받는 곳이에요, 여기가요? 예. 아, 그렇습니까? 기가 넘치는데요? 네, 아, 그렇구나. 광림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 4대문 중에서 서문이 가장 먼저 철거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성 안에 주요한 공간들을 처음에 차지하고 네. 나중에는 성 밖쪽에도 토지들을 사면서 그들의 거주지, 그들의 경작지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쪽과 드나들기 위해서는 성벽과 성문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대개 1906년부터 이제 시작해서 철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더 일찍 개발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럼요? 그렇죠. 성 안이 개발되고 성 밖도 사고 이게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장애물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성 안 사람들의 생활은 어땠어요? 생활은 사실 이게 일종의 저작거리처럼 네. 동원이 있고 동원에 딸린 길이 있으면 그 좌우에 뭐 관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나중에 이것이 일종의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상업행위 혹은 사는 공간 이런 것이 생기면서 점차 발달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장 1가부터 2가 3가까지 이제 발전하고 3가 2가에는 일본인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이쪽을 경영하는 곳으로 만들죠. 어쨌건 옛날 이 광주 읍성 안에 살던 사람들에는 정말 희로애락이 다 있는 것이죠. 삶의 공간이니까. 광리문 네, 광리문에서. 밖쪽이 광주천입니다. 그 어떻든 간에 천 주변은 사람들이 빨래하고 거기서 뭐 멱도 감고 그렇죠. 그 주변의 평지에서 뭐 일종의 가난한 사람들은 뭐 주거 시설로도 쓰고 이곳에 어떤 그 의병장의 역사도 있죠. 그렇죠. 네, 어떤 아픔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광주 천변이 넓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직광화 되기 전에는 그 천변에서 되게 모임을 많이 했어요. 뭐 의병들이 모인달지 네. 예, 일반적으로 뭐 3.1운동, 학생운동 같은 하는 장소이기도 했죠. 모임의 장소. 예. 또 거기에 뭐 아픔이 있는 곳도 있지 않나요? 의병을 시작한 곳이기도 하지만은 의병들이 처형당한 곳이기도 하죠. 대표적인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행주기 씨가 아주 유명한 집안인데 네. 기삼년이라는 의병령이 이쪽에서 처형당했어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여기 이렇게. 자, 교수님, 우리가 지금 이제 동문 받고 서문 받고 이제 남문을 보려고 여기가 어디쯤인가요? 지하철 1호선 아시아문화 전당역 그렇죠. 그쵸? 근데 이게 또 남문은 또 무슨 뭐 역 안에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원래 네. 위치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몰라요. 흔히들 짐작하기를 네. 아까 우리 보셨던 그 성벽이 네. 삥 돌아서 남쪽 부분 어딘가에 남문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도시계획 연구자들이 과거의 지적도 등등을 놓고 볼 때는 네. 아마 이 정도 위치, 남문이라는 것은 진남문이고 남문은 북문과 상대적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문과 남문의 길이 통해야 돼요. 그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재 우리가 충장로라고 부르는 그 길 선상에 있는 거예요. 진남문 뜻은 뭔가요? 진남은 남쪽을 진압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 남쪽은 왜구를 지칭하고 우리가 조선 한반도 아래쪽에 왜구가 너무 많이 드나들면서 정말 사람들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수고는
남쪽을 진압한다라는 염원을 언젠가 갖고 있었죠. 그래서 문 이름에도 진남. 바깥쪽에 장승 같은 거 세울 때도 무슨 천년 완골 같은 이름을 붙인 것도 결국은 올곧게, 똑똑하게, 강하게 아래쪽을 지켜내라, 진압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면 뭐 진남비 같은 것도 있나요? 진짜 있습니다. 전남대 의과대학 안쪽에 천년 완골이라는 선정비가 있는데 그 선정비 자체가 남쪽을 진압했던 그런 임무를 잘 수행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동문 쪽에는 우리 장승을 또 있었고 쪽에는 장승이 있었고, 남문을 가서 쭉 가면 이제 화순 쪽으로 연결이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화순 쪽으로 가는 그 길에 정말 뭐 어마어마한 유림수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던데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네. 서양 선교사들이 양림동에다 터를 잡습니다. 네. 그들이 양림산에서 여기를 내려다 봤을 때 광주는 나무가 대단히 많다,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물이 많다, 이런 내용들을 했어요. 왜 많냐? 집집마다에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큰 길 선상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문에서 남문으로 오는 읍성 안, 문 바깥에 있는 쪽의 길, 특히 공북문에서 저쪽 서울 쪽으로 향하는 그쪽에도 뭐 유림, 임동, 이게 또 숲을 님자, 버드나무, 응? 유자잖아요. 이런 것처럼. 근데 교수님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네. 우선 길이 없어졌겠죠. 길은 옛날에 폭이 좁았으니까 아이고야, 도시의 그렇다. 길들이 넓혀지면서 그런 나무들을 베죠. 그렇군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무가 전남 의과대학 안쪽에 있는 큰 나무가 보호수로서 수호신처럼 천년 완골이라는 비석과 함께 그 옆에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이 유림수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나 봐요. 그렇겠죠. 예, 어느 시인도 이런 시를 남기셨는데 일천구루 해를 가려 맑은 도랑을 가렸더니 하룻밤 도끼질에 듬성듬성해졌구나. 어떻게 재배하여 우로를 적실런고 숲 우거진 훗날에 봉황새 나라와 살리. 옛 선비들도 이렇게 안타까워했는데 저는 더 안타까워요. 예. 나무 한 그루가 최소한 뭐 150년, 300년.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쫙 걸어갔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걸어서 화순까지, 진남문에서 걸어서 화순까지, 이 유림수 속에서 아니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뭐 호랑이도 살았다는 얘기도 있고, 호랑? 사냥도 했다는 말도 있고. 그럼 저는 안 가겠습니다. 옛 그 전남도청,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시아문화전당이잖아요. 그 앞에 정말 이 광주 정신을 잇는 회화나무가 있다는 얘기 있는데 그건 어떤 나무예요? 유림수의 한 그루이겠죠. 아, 그 중에 한 나무 일지인데 이게 너무 오래되고 또 풍상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하. 죽고 그 나무의 DNA를 받은 새로운 나무를 이제 심었죠. 아 진짜요? 예. 현대 과학의 기술이네요. 셈이죠. 그러니까 어찌간에 그런 나무의 어떤 그 DNA를 갖고 있는 어찌 본다면 새끼 나무 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광주 이 읍성 안에 또는 그 밖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그 정신을 잇고 있는 그렇죠. 그걸 현대 과학으로 다시 복원시킨 거네요. 그 회화나무는 잘 있나요? 잘 있죠.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요? 네. 한번 좀 보여주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좀 예. 안내해 주세요. 이쪽으로요? 회화나무. 유림수가 회화나무로 주고 있는. 교수님, 이건가요? 이건데 이거. 회화나무. 회화나무 작은 숲공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치가 5.18 민주화운동 때 시민군 본부이자 최후의 항쟁지였던 전남도청 옛자리잖아요. 야, 그러면 여기 회화나무가 이제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또 여기가 또 이렇게 초소 역할도 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거기 있는 이 회화나무가 이제 죽은 거죠. 근데 거기에 씨앗을 받아가지고 다시 태어난 회화나무. 옆에다가 심어서 그게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게 역시 대단하죠.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네요. 진짜 이런 거 보면서
식물들도 이렇게 역사를 잇고 있으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의 옛 역사와 지금의 역사를 이렇게 연결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북문을 이제 한번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성 안에는 과거에 어떤 건물들이 있었을까요? 성 안에 뭐 사람 사는 건물 뭐 다 있지 않았을까요? 공원이나 뭐 정자도 객사도 있고 네. 또 관아에서 어. 국민들을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연회 같은 걸 베풀 수 있는 장소. 그게 희경루란 건물이 희경루? 예, 객사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여기가 지금 희경루가 중건될 그런 곳인가 보죠? 그 객사의 뒤쪽에 희경루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에. 예. 아니 광주시에서 이 희경루를 다시 중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전라도 천년의 시작이 2018년에 천년 되는 해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건축을 찾다가 그럼 광주는 희경루를 복원하자. 그래서 하나의 대상이 정해졌고, 근데 원래 위치에 못하니까 적절한 장소를 고르다가 광주천전에 있는 광주공원 모서리에다가 이제 건축을 짓게 된 것이죠. 아니 하여튼 이 희경루가 뜻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 기쁘고 경사롭다는 거 아닌가요? 기쁘고 경사롭다. 1430년경에 네. 광주 목에서 강등이 되죠. 무진군으로 네. 강등됐다가 나중에 한 20여 년 지난 다음에 다시 복원이 돼요. 복원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예, 지방의 유지들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런 걸 뜻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건물의 이름을 희경루라 했죠. 이 당시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희경루 방회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아하. 잔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과거 급제 오호. 동기생들이 모여서 그때 광주 목사가 수석을 했는데 아하. 초대해서 희경루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잘 그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북문의 흔적을 좀 찾으러 가야 될 텐데. 남문에 올라 성 안에 북문을 내다보니 집들이 즐비하고 사람이 사는 기척이 좌우고요. 누사의 장려함과 말소리와 얼굴빛의 번화함이 진실로고 남쪽 지방의 작은 강남이로구나. 이제 4대문 중 마지막 문, 가장 중요한 북문 열러 가보세. 네, 저희는 지금요 광주 읍성에서 가장 중요한 북문에 지금 와 있는데요. 근데 교수님 지금 여기 굉장히 번화가 같아요.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요? 옛날로 치면은 이곳에 성벽이 지나가고 아, 여기가 지금 성 아니고 여기가 성 바뀌군요. 이 길로 북문 옆에 성벽이 쭉 돌아 지나가는 곳이에요. 아하. 그 가운데 관통한 충장로가 북문 안을 지나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북문의 이름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공북문. 공북문인 어떤 것이죠. 뜻인가요? 공이란 것은 되게 읊조린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일종의 경배한다. 어떤 예를 갖춘다. 그런 뜻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광주니까 광주의 북쪽에는 한양이 있고 임금님이 계시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대개 읍성의 북문을 공북문이라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여기가 굉장히 번화한 그런 곳이겠는데 그러면은 명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명소가? 서울 쪽을 향하니까
북문에서 약 한 400~500m 떨어진 곳에다가 또 하나의 누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근을 누문리, 누문동, 누문리라고 칭하고 그래요? 그 누문의 이름이 절양루입니다. 아, 그래서 전량루군요. 버드나무를 꺾는다. 버드나무를 꺾는다. 이별의 아픔, 만남의 기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공북루이고, 공북루의 이름은 절양루가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하면 이거 복원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면 좋죠. 네. 좋을 것 같은데. 청컨대 바라건네 네. 여기에다가 커다란 공북문이 있어서 네. 광주를 찾는 사람, 또 네. 광주 시민들이 옛 성터를 기억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만 있어봐. 어디서 사람들이 한동 소리 들리는데요? 그렇죠. 네. 어디 들리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지? 이 바깥쪽이, 성 바깥쪽이 바깥쪽에 이쪽인가? 대개의 경우에는 네. 의병들이 창의하고 의병들이 모이고 싸우고 성 안에서 어떤 축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곳이 바로 성 밖 누문리 혹은 성절이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군요. 아, 정말 광주 읍성은 위기 때마다 의병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흔적을 지금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바깥에 있었던 거죠. 예. 아, 특히 광주의 읍성은 숱한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피와 땀이 더 깊이 스민 곳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의병장 김덕령 장군이 1592년 4월 광주 읍성에 들러 의병을 모집했던 그런 곳이네요. 그렇죠. 아, 진짜 이 광주 읍성의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의병들이 일어났고 항일 운동이 일어났고 또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이 면면이 이어졌던 그런 정말 성지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한번 좀 이렇게 지나가 볼까요? 한번 북문을 한번. 예. 이쪽이 지금 북문 안으로 들어가는 성 거잖아요. 안이죠. 아.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예전에 한번 여기를 왔던 적이 있거든요. 번화가니까. 예. 예. 근데 그때랑 또 사뭇 또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심인데 네. 예, 주거 공간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교외로 빠져나가요. 아니 그래도 어쨌건 간에 정말 이 광주 읍성이면 정말 옛날부터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던 곳인데 여전히 지금도 이 광주의 중심가 번화가잖아요. 분명한 틀림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이 동구가 정말 이 광주의 어떤 문화, 경제 어떤 중심지로서 여전히 그 맥을 잇고 있다. 그럼요. 그 노래 떠오르는데요. 역사는 흐른다. 자, 어제번에 저 교수님 따라가지고 진짜 이 광주 읍성의 그 문들, 예, 사대문을 한번 돌아봤는데 예, 예.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 광주 읍성 옛터, 예. 그 흔적을 한번 좀 가보시죠. 안내해 주시죠. 예, 네. 예. 아니 지금 여기가 아시아 문화 전당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성벽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광주 읍성 성벽.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문화 전당 이렇게 만들면서 이게 발견된 거예요? 아시아 문화 전당이 전남 도청터잖아요. 네. 전남 도청터 바로 뒤쪽에 네. 이런 돌들이 있었고 그 돌들이 분명히 연장된 돌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발굴하고 보니까 성돌 아래쪽 부분이 나타난 거예요. 아 그랬구나. 예. 그래서 이거 건축하는 과정에서 네. 그 성돌들을 네.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이전했다가 이전했다가 옮겼다가 다시 이것을 재축한 것이죠. 다시 온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성돌들은 옛날 돌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때 발굴해 보니까 이쪽에 해자도 있었고. 아니 그럼 혹시 예. 저 물 예. 저게 해자 자리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저것을 옛날 모습을 할 수 없고 이 밑에가 건축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진짜 처음 방수를 잘해서 우와. 저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성 안이고 예. 성벽이 있고
그 밖에 해자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전형적인 성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이제 광주 읍성은 완벽한 한반도의 남쪽 지방에 있는 읍성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야, 이거. 네. 어우, 저 지금 소름 돋네요. 아니, 진짜 그 전남도청 제가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와서 지금 5.18 민주화 운동 촬영 진짜 많이 했는데 전남도청 뒤에 바로 이 조선의 그 광주의 읍성이 지금 이렇게 있고 이것도 이 모습들이 거의 잘 재현되어 있다는 게 전 이제까지 하나의 역사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 더 더해지면서 제 역사의 어떤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광주에 대한 편견을 근현대에 국한하지 말고 맞습니다. 아주 오래전 더 옛날로 연장을 시켜야 되겠어요. 연장해서 네. 고대 도시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네. 광주, 읍성, 유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역사적 순간. 5.18 민주화 운동과 그 이전에 광주의 역사가 연결되는 순간. 이런 순간을 마주하는 느낌이라서. 연결해 보아야 광주의 진짜 맛을 알 수 있는. 그러네요. 예. 아니, 오늘 이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저기 전일 빌딩 쪽에 가시면요. 좀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과 또 그런 걸 해주실 분이 또 같이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청장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저 광주 읍성 사대문의 역사의 흔적을 잘 보셨는가요? 저는 정말 예. 제가 요건 5.18 민주화 운동 촬영 때문에 많이 왔었는데 그 이상의 역사를 배운 것 같아서 오늘 너무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만요. 특히 예. 교수님 너무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이 광주 읍성의 가치도 있지만 저희가 있는 이곳, 이 전일 빌딩 역시 5.18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이곳 전일빌딩 우리가 이사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광주가 이제 이게 그 헬기에서 기총사격했던 그런 총탄의 흔적이 245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것을 이제 그 상징적으로 이사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5.18 민주항쟁의 역사와 문화적 그런 공간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인데요. 또 어떤 광주 시민들 그리고 또 광주를 찾는 분들에 대한 교육적 공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럼 청장님,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려도 돼요? 예. 청장님 오셨으니까 그 역사의 현장을 한번 저를 데리고 그렇죠. 한번 좀 이렇게 구경 좀 시켜주시죠. 그래요. 가보시죠. 네네. 예. 예. 여기 지금 이제 5.18을 기념하는 그런 공간이신데 네, 이거 보니까 이게 이제 이 탄환 아마 작가의 작품이거든요. 이 탄환이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저 앞에 전일 빌딩에 박힌 탄환의 모습도 작가들이 이제 만든 작품인데 그 작품에 대한 의미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할까 볼까 이제 이런 걸 던져주는 탄환이 던져준 시사하는 바 그런 걸 작품으로 좀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전일 빌딩에 박힌 245개의 탄환의 흔적 중에 가장 많은 탄환이 이제 박혀 있는. 저기 지금 예. 여기가 지금 10층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보통 이 10층에 이 기둥이나 이 위에 천장에 탄원들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높이에서 사격을 했다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5.18의 역사의 현장을 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정말 저는 진짜 이번에 광주 읍성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까지 이 5.18 민주화 운동의 광주만 제가 기억을 했지 그 이전의 역사는 이번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복원을 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곳 광주의 역사는 참으로 길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최태진 선생님께서 우리 광주 읍성 그리고 또 광주의 역사, 문화적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정말 비 온 길을 먼지 나도록 달리면서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이 불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광주 읍성 랜선 투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의 정신과 광주 발전의 기틀이 되었던 광주 읍성. 바로 이 읍성은 지금도 광주 동구를 오롯이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읍성 내에서 5.18 민주화 운동 그 민주주의의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이 광주를 기억할 때 단순히 5.18 민주화 운동을 포함한 근현대의 역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역사까지 복원할 때 우리는 진정한 광주 정신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의 예의입니다. 두근두근 광주의 심장이 힘차게 뛰는구나. 여기는 광주